안녕하십니까? 책 읽는 밤 달빛지기입니다. 오늘 제가 사는 곳에 첫눈이 내렸습니다. 새하얗고 탐스러운 눈송이처럼 여러분께도 기쁘고 즐거운 일들이 그렇게 펄펄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오스카 와일드의 도리언 그레이의 초상 이어서 낭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항상 제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낭독을 시작합니다. 무슨 연유에서인지 그날 밤 극장은 사람들로 가득 찼고 뚱뚱한 유대인 극장 지배인은 입구에서 그들을 맞이하며 좋아서 입이 귀에까지 걸려서는 유들유들하게 희죽희죽 웃고 있었다. 그는 보석으로 장식한 살찐 양손을 흔들어대며 목청껏 소리 높여 이야기하면서 짐짓 겸손한 척 점잔을 빼며 그들을 자리로 안내했다. 도리언 그레이는 그날따라 유독 이 유대인이 견딜 수 없을 정도로 눈에 거슬렸다. 마치 미란다의 여주인공을 찾으러 왔다가 칼리반을 만난 기분이었다. 반면 해리경은 그를 꽤 마음에 들어했다. 어쨌든 그는 그렇다고 말하면서 그에게 악수를 하자고 청했으며 진정한 천재를 알아볼 뿐만 아니라 시인 한 사람 때문에 파상까지 감행한 분을 만나게 되어 자랑스럽다고 거듭 강조했다. 홀워드는 1층 뒤쪽 좌석에 앉은 관객들 얼굴을 관찰하며 즐기고 있었다. 극장의 열기는 숨이 막힐 듯 몹시 답답했고 무섭게 쏟아지는 햇빛은 노란 불꽃 모양의 꽃잎이 달린 거대한 다알리아처럼 이글이글 타올랐다. 맨 위층 관람석의 젊은이들은 코트와 양복 조끼를 벗어 의자 옆에 걸어두었다. 그들은 맞은편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고 자기들이 가지고 온 오렌지를 옆 좌석에 앉은 야한 복장의 아가씨들과 나누어 먹기도 했다. 1층 뒤쪽 좌석에서 몇몇 여자들이 큰 소리로 웃고 있었다. 그들의 목소리가 소름이 끼칠 정도로 날카로워 귀에 영 거슬렸다. 바에서는 코르크 마겠다는 소리가 들렸다. 누군가가 천사를 발견한 곳이 바로 이런 곳이란 말이지. 해리경이 말했다. 네, 도리언 그레이가 대답했다. 제가 그녀를 발견한 곳이 바로 여기예요. 그리고 그녀는 살아있는 그 어떤 것보다 성스럽지요. 그녀가 무대 위에 오르면 모든 걸 잊게 되실 거예요. 천박한 얼굴에 야만적인 몸짓을 하는 이 거칠고 품이 없는 사람들도 그녀가 무대 위에만 서면 완전히 달라져요. 모두들 얌전하게 자리에 앉아 그녀를 지켜보는 거지요. 그들은 그녀가 의도하는 대로 훌쩍이기도 하고 웃기도 해요. 그녀는 마치 바이올린을 켜듯 그들을 재빨리 반응하게 만들죠. 그들의 영혼을 정화시키고 마치 같은 살과 같은 피로 이루어진 한 몸처럼 느끼게 해주어요. 같은 살과 같은 피로 이루어진 한 몸처럼 느끼게 한다고? 오, 난 그거 실례. 해리경이 오페라 글라스로 맨 위층 관람석을 메운 관광객들을 쭉 훑어보며 외쳤다. 저 사람 하는 말에 신경 쓰지 말게 도리언. 화가가 말했다. 난 자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해. 그리고 이 아가씨가 무척 대단한 존재일 거라고 확신하네. 자네가 사랑하는 사람이니 어련히 아름다울까. 자네가 설명한 대로 그런 영향력을 지닌 아가씨라면 당연히 훌륭하고 고상하지 않겠는가. 한 세대 사람들의 영혼을 정화시킨다는 것 정말 가치 있는 일이지.
이 아가씨가 영혼 없이 살아온 사람들에게 영혼을 부여할 수 있다면, 더럽고 추하게 살아온 사람에게 미적 감각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면, 그들이 가지고 있던 이기심을 벗겨내고 자신의 슬픔이 아닌 타인의 슬픔에 눈물 흘리게 할 수 있다면, 그녀는 자네의 숭배를 받을 자격이 있으며 온 세상 사람들의 숭배를 받을 가치가 있는 여인일세. 이 결혼은 합당해. 처음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지만 지금은 이 결혼을 인정하네. 신은 자네를 위해 10일 배인을 만들었어. 그녀가 없다면 자네는 완전하지 못할 것세. 고마워요, 바질. 도리언 그레이가 그의 손을 꼭 쥐며 말했다. 당신이 이해해 주실 줄 알았어요. 해리는 너무 냉소적이고 난 그런 그가 무서워요. 이젠 오케스트라 연주가 시작되는군요. 연주 솜씨는 형편없지만 5분 정도만 참으면 돼요. 그런 다음 막이 오르면 제 한평생을 바칠, 이미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바친 아가씨를 보시게 될 거예요. 15분가량이 지나자 요란한 박수갈채를 받으며 10일 배인이 무대 위에 등장했다. 그렇다. 그녀는 분명 사랑스러운 외모를 지녔으며 지금까지 보아온 피조물 가운데 가장 사랑스러운 피조물이라고 해리경은 생각했다. 수줍은 듯 우아한 모습과 깜짝 놀란 듯 커다란 두 눈은 어딘가 어린 사슴을 연상시켰다. 객석을 가득 메우며 열광하는 관객들을 바라보는 그녀의 두 뺨은 마치 은백색 거울에 비친 장미의 그림자와도 같이 얇게 발그레해졌다. 몇 걸음 뒤로 물러났을 때 그녀의 입술은 바르르 떨리는 것 같았다. 그때 바질 홀워드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박수를 치기 시작했다. 도리언 그레이는 마치 꿈을 꾸는 사람처럼 꼼짝 않고 자리에 앉아 그녀를 뚫어져라 바라보았다. 해리경은 오페라 글라스를 통해 그녀를 주의 깊게 바라보며 낮게 중얼거렸다. 황홀해. 정말 황홀해. 캐플릿 저택의 홀 장면. 순례자의 옷을 입은 로미오가 머큐시오를 비롯한 다른 친구들과 함께 등장했다. 악단이라고까지 하기에는 못하지만 하여튼 악단이 몇 소절을 연주했고 곧이어 춤이 시작됐다. 허름하고 볼품없는 옷을 입은 배우들 사이에서 11베이는 마치 우아한 세계에서 저 혼자 툭 튀어나온 피조물처럼 움직였다. 춤을 추는 그녀의 몸이 물속에서 하늘 그리는 수초처럼 흔들렸다. 목덜미의 곡선미는 하얀 백합의 곡선미를 연상시켰다. 두 손은 차가운 상아로 만들어진 것 같았다. 하지만 그녀는 이상할 정도로 기운이 없었다. 그녀의 시선이 로미오에게 멈추었을 때 그녀는 조금도 기뻐하는 기색을 보이지 않았다. 그녀가 읊어야 할 몇 마디 대사. 착한 순례자님, 그건 당신의 손에 대해 너무 하신 말씀이에요. 순례자님의 손은 이처럼 점잖게 신앙심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본디 성자들의 손은 순례자들이 만지기 위해 있는 것이니 손바닥을 서로 맞대는 것이 거룩한 자들의 입맞춤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지는 짧은 대화 역시 아주 부자연스럽게 흘러나왔다. 목소리는 대단히 아름다웠지만 어조는 어색하기 짝이 없었다. 음색도 엉망이었다. 그녀의 음색은 운문의 생명력을 송두리째 앗아갔다. 셰익스피어 희곡의 열정을 비현실적으로 만들어버린 것이었다. 그녀를 바라보는 도리안 그리에의 얼굴이 차츰 하얗게 질렸다. 그는 당황스럽고 불안했다. 함께 온 친구들 가운데 누구도 함부로 그에게 말을 걸 엄두를 내지 못했다. 그들이 보기에
그녀는 연기자의 자질을 전혀 갖추지 못한 사람 같았다. 그들은 몹시 실망했다. 하지만 줄리엣 역을 제대로 평가하려면 이 막의 발코니 장면을 보아야 한다고 생각하며 발코니 장면이 시작되길 기다렸다. 이 장면에서도 연기가 형편없다면 더 이상 그녀에게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달빛 속을 걸어나올 때 그녀의 모습은 더할 나위 없이 매력적이었다. 그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었다. 하지만 과장된 연기는 차마 봐주기 괴로울 정도였고 연기가 계속될수록 그 정도는 점점 더 심해졌다. 몸짓은 터무니없이 부자연스러웠다. 입을 열면 한마디 한마디가 지나치게 과장돼 흘러나왔다. 그대는 아시나요? 밤의 가면이 내 얼굴을 가리고 있는 걸. 가면이 없었다면 내 두 뺨은 소녀처럼 붉게 물들었을 거예요. 오늘 밤 내 말을 그대가 들었다는 사실 때문에. 이토록 아름다운 대사를 그녀는 마치 발성법을 가르치는 이류 교사에게 낭송하는 법을 배우는 여학생처럼 쥐어짜듯 정확하게 발음을 내뱉으며 큰 소리로 낭독했다. 그대 안에서 기쁨을 느끼지만 오늘 밤 우리의 약속은 전혀 기쁘지 않아요. 이건 너무 성급하고 너무 경솔하며 너무나 갑작스러워요. 이건 마치 번개가 친해라고 말하기도 전에 사라지고 마는 번개와도 같아요. 내 사랑 잘 가요. 이 사랑의 꽃송이는 여름에 무르익은 숨결 속에 자라나 다음에 우리가 다시 만날 때 아름다운 한 송이 꽃으로 피어나겠지요. 발코니에 기대어 이 훌륭한 대사를 읊을 땐 마치 자신에게 아무런 의미도 전달되지 않는 듯 입만 움직일 뿐이었다. 긴장해서 그런 건 아니었다. 긴장은커녕 그녀는 대단히 침착했다. 이건 그저 형편없는 기교일 뿐이었다. 그녀는 완벽하게 실패한 배우였다. 1층 뒤쪽 좌석과 맨 위층 관람석에 앉은 천박하고 배우지 못한 관객들조차 연극의 흥미를 잃었다. 그들은 부산스레 몸을 움직이더니 마침내 큰 소리로 떠들면서 휘파람을 불기 시작했다. 2층 특등석 뒤편에 서 있던 유대인 지배인은 화가 나서 발을 구르고 욕을 퍼부어댔다. 누가 뭐라든 냉정을 잃지 않는 사람은 오직 그녀 한 사람뿐이었다. 이 막이 끝나자 야유가 빗발치듯 쏟아졌고 해리경은 자리에서 일어나 코트를 걸쳤다. 대단히 아름다운 아가씨야, 도리언. 그가 말했다. 하지만 연기는 별로군. 그만 가세. 전 연극을 마저 볼 겁니다. 젊은이는 괴로운 듯 딱딱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저녁 시간을 낭비하게 해서 정말 죄송해요. 해리, 두 분 모두에게 사과드립니다. 이보게 도리언, 아마도 베인 양이 몸이 안 좋았던 모양이야. 홀워드가 말을 가로막았다. 다음에 다시 오지. 차라리 몸이 아픈 거라면 좋겠습니다. 그가 대답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에 그녀는 아무런 감정도 느낌도 없는 사람 같아요. 오늘 저녁 그녀는 한낱 이류 여배우에 지나지 않아요. 누가 됐든 자네가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말게, 도리언. 사랑은 예술보다 훨씬 위대한 것이야. 둘 다 그저 모방의 한 형태일 뿐이지. 해리경이 한마디 거들었다. 어서 가자고, 도리언. 자네도 더 이상 여기에 있을 필요 없어. 형편없는 연기를 봐봤자 품성에 좋을 게 없네. 더구나 난 자네가 연기하는 아내를 원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 그러니 그녀가 목각 인형처럼 줄리엣을 연기한들 무슨 상관인가. 그녀는 아주 사랑스러운 데다
연기처럼 인생에 대해서도 아는 게 없다면 사귀어 보는 것도 꽤 즐거운 경험이 될 걸세. 정말 매력적인 사람은 딱 두 부류가 있지. 세상 모든 일을 완벽하게 아는 사람과 전혀 아는 게 없는 사람. 맙소사, 이봐, 그렇게 비참한 표정 짓지 말게. 젊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괜히 어울리지도 않는 감정 따위 갖지 말아야 하네. 그게 비결이야. 바질과 나와 함께 클럽에 나갔세. 가서 담배 한 대나 피우면서 10일 배인의 미모를 위해 건배하자고. 그녀는 정말 미인이야. 그러면 됐지. 뭘 더 바라나. 어서 가시라니까요. 해리. 젊은이가 소리쳤다. 전 혼자 있고 싶어요. 바질, 당신도 가세요. 아, 두 분은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게 보이지도 않으세요. 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그의 입술은 바르르 떨렸다. 그는 얼른 객석 뒤로 달려가 두 손에 얼굴을 묻은 채 벽에 기대에 섰다. 가세 바질. 해리경이 뜻밖의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그렇게 둘은 함께 극장을 나갔다. 잠시 후 곽광이 비추었고 막이 오르면서 산막이 시작됐다. 도리언 그레이는 자기 자리로 돌아갔다. 그의 표정은 창백하고 도도하고 냉담했다. 연극은 지루하게 계속됐으며 이러다가는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 같았다. 어느 순간 묵직한 부츠가 쿵쿵거리며 지나가는 소리, 큰 소리로 웃는 소리가 들리더니 이내 관객의 절반이 빠져나가고 없었다. 연극은 완전히 대실패로 끝났다. 마지막 객석이 거의 텅 빈 상태로 진행되었다. 연극이 끝나자 도리언은 곧장 무대 뒤 분장실로 달려갔다. 베일은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혼자 그곳에 서 있었다. 그녀의 두 눈에는 불꽃이 활활 타올랐고 온몸에서는 환한 광채가 빛났다. 벌어진 두 입술은 자기만의 비밀을 간직하며 조용히 미소 짓고 있었다. 그가 분장실에 들어섰을 때 그를 바라보는 그녀의 얼굴에는 무한한 기쁨의 표정이 담뿍 담겨 있었다. 오늘 밤 제 연기가 너무 형편없었지요, 도리언? 그녀가 큰 소리로 말했다. 끔찍했습니다. 그가 어이없는 표정으로 그녀를 응시하며 대답했다. 끔찍했다고요. 지루해서 죽는 줄 알았습니다. 어디 아픈 거예요? 오늘 연극이 어땠는지 전혀 모르는군요. 내가 얼마나 괴로웠는지 당신은 생각도 못할 겁니다. 그녀가 미소를 지었다. 도리언. 그녀는 마치 붉은 꽃잎 같은 입술에 꿀보다 더 달콤한 것이라도 있는 양 아름다운 목소리로 그의 이름을 길게 발음하며 대꾸했다. 도리언, 당신은 이해해 주셨어야 하지요. 하지만 지금이라도 이해하시겠지요? 그렇지요? 뭘 이해한단 말인가요? 그가 화를 내며 물었다. 오늘 밤 제 연기가 왜 그렇게 형편없었는지 말이에요. 그리고 왜 제가 앞으로 영원히 형편없는 연기를 하게 될지, 왜 다시는 좋은 연기를 하지 않을지 말이에요. 그가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다. 몸이 안 좋은가 보군요. 몸이 아플 땐 공연을 하면 안 돼요. 그러면 당신 스스로를 우스꽝스럽게 만드는 꼴이 된단 말이에요. 제 친구들 모두가 몹시 지루해했습니다. 나 역시 지루했고요. 그녀는 그의 말을 귀담아 듣는 것 같지 않았다. 무턱대고 즐거워하는 그녀의 모습은 마치 딴 사람이 되어버린 것 같았다. 그녀는 행복에 도취되어 얼이 빠져 있었다. 도리언, 도리언, 그녀가 큰 소리로 말했다. 당신을 알기 전에는 연기만이 내 삶의 유일한 현실이었어요. 오직 무대 위에 섰을 때에만 살아있다고 할 수 있었죠. 무대 위의 삶이 모두 진짜인 줄 알았어요. 어느 날 밤엔 로잘린드가 됐다가
또 어느 날 밤엔 포셔가 됐지요. 베아트리체의 기쁨이 곧 나의 기쁨이었고 코딜리어의 슬픔은 내 슬픔이기도 했어요. 난 모든 걸 믿었어요. 나와 함께 연기하는 평범한 사람들이 내게는 신성하게 보였어요. 색을 칠한 무대 배경은 나의 세계였지요. 내가 알고 있는 건 겨우 그림자에 불과했는데도 난 그것들이 모두 진짜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당신이 내게 와주었고, 오, 내 아름다운 사랑, 내 영혼을 감옥에서 구해주었어요. 당신은 내게 진짜 현실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었어요. 늘 연기해오던 무의미한 연극들이 얼마나 공허하고 가식적이고 어리석은 것이었는지 오늘 밤 태어나서 처음으로 깨달았어요. 로미오가 흉측한 늙은이이며 꾸며낸 인물이었다는 것을, 과수원의 달빛이 가짜였음을, 무대 배경이 진부했다는 것을, 내가 해야 하는 대사들이 비현실적이고 내 말이 아니며 내가 하고 싶은 말도 아니었다는 것을 오늘 밤에야 처음으로 알게 되었어요. 더 숭고한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모든 예술을 한낱 그림자로 만들어버리는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당신이 일깨워 주신 거예요. 당신은 사랑이 진정 무엇인지 깨닫게 해 주었어요. 내 사랑, 내 사랑, 나의 이상적인 왕자님, 내 인생의 왕자님. 나는 이 그림자에 점점 신물이 나요. 당신은 내게 모든 예술이 해줄 수 있는 그 이상의 의미예요. 그러니 이제 내가 연극의 꼭두각시를 어떻게 상대할 수 있겠어요. 오늘 밤 무대 위에 섰을 때 어쩌다 내 안의 모든 것들이 남김없이 빠져나갔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더군요. 난 훌륭한 연기를 선보일 줄 알았어요. 하지만 이내 결코 그럴 수 없으리라는 걸 깨달았지요. 문득 이 모든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마음 깊이 이해되기 시작했어요. 그 경험이 얼마나 황홀했는지 모른답니다. 사람들이 쉬쉬하며 야유하는 소리가 들렸지만 저절로 미소를 짓게 되더군요. 그들이 우리 사랑과 같은 진실한 사랑을 어떻게 알겠어요. 날 데려가 주세요, 도리언. 단둘이 있을 수 있는 곳으로 같이 떠나요. 무대가 싫어요. 앞으로 나는 마음에 와닿지 않는 열정을 겉으로는 흉내낼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내 온몸을 불같이 태우는 이 열정은 도저히 흉내낼 수 없을 거예요. 오, 도리언, 도리언,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제 당신은 아시겠지요? 비록 겉으로 연기는 할 수 있다 할지라도 사랑에 빠진 역을 건성으로 흉내내는 건 신성모독이 될 거예요. 당신은 내게 그걸 알게 해 주었어요. 그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아 고개를 돌렸다. 당신은 내 사랑을 죽였어. 그가 낮게 중얼거렸다. 그녀는 영문을 모른 채 그를 바라보며 웃었다. 그는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그에게 다가가 작은 손가락으로 그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그의 두 손을 자신의 입술로 가져갔다. 그러나 그는 손을 뿌리쳤고 순간 온몸에 전율이 일었다. 곧이어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문을 향해 다가갔다. 그래요. 그가 소리쳤다. 당신이 내 사랑을 죽인 겁니다. 지금까지 당신은 내 상상력을 자극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내 호기심조차 자극하지 못하는군요. 당신은 아무런 영향력이 없어요. 당신이 놀라운 사람이었기에, 천부적인 재능과 지성이 있었기에, 위대한 시인의 꿈을 실감나게 보여주고 예술의 그림자에 형태와 내용을 부여했기에 난 당신을 사랑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걸 내동댕이 치다니 당신은 얄팍하고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하느님 맙소사,
내가 어쩌다 이런 여자한테 미쳐 있었을까? 대체 얼마나 멍청한 짓을 한 거야? 당신은 이제 내게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다시는 만나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당신을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이름을 언급하는 일도 없을 겁니다. 한때 당신이 내게 어떤 존재였는지 당신은 몰라요. 아, 한때는, 지난 일을 생각하려니 견딜 수가 없군요. 차라리 당신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것을. 당신은 내 인생의 로맨스를 망쳐버렸어요. 사랑이 당신의 예술을 망쳐놓는다고 말했나요? 그렇다면 당신은 사랑이 뭔지 모르는 겁니다. 예술이 없으면 당신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난 당신을 유명하고 화려하고 위대하게 만들어 주었을 겁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 모두가 당신을 숭배했을 테고 당신은 그들에게 내 이름을 전했을 테지요. 그런데 지금 당신은 뭡니까? 그저 얼굴 예쁜 삼류 배우에 불과하단 말입니다. 그녀는 차츰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니 온몸을 바들바들 떨었다. 두 손을 꽉 쥐었고 목소리가 목에 걸려 제대로 말도 나오지 않는 것 같았다. 진심이 아니지요, 도리언. 그녀가 중얼거렸다. 지금 연기를 하고 계시는군요. 연기라고요? 연기는 당신이나 하세요. 그건 당신이 아주 잘하는 거 아닙니까? 그가 신랄하게 대꾸했다. 그녀는 무릎을 펴고 일어나 고통스럽고 애처로운 표정으로 방을 가로질러 그에게 다가갔다. 그런 다음 그의 팔에 손을 얹고 그의 눈동자를 바라보았다. 하지만 그는 그녀를 뒤로 밀쳤다. 건드리지 말아요. 그가 소리쳤다. 그녀의 입에서 나지막하게 신음소리가 새어나왔다. 그녀는 이내 그의 발치에 꿇어앉아 짓밟힌 꽃처럼 그 앞에 엎드렸다. 그녀는 상처 입은 짐승처럼 바닥에 몸을 웅크렸다. 도리안 그레이의 아름다운 눈동자는 그녀를 내려다보았고 또렷한 입술 윤곽은 차디찬 경멸로 일그러졌다. 사랑이 끝나면 상대 연인이 드러내는 감정에서 우스꽝스러운 면이 보이는 법. 도리안의 눈에 11베이는 웃기지도 않는 심파극을 연기하는 것처럼 보였다. 그는 그녀의 눈물과 흐느낌이 짜증스러웠다. 이만 가겠습니다. 마침내 그가 차분하고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다. 매정한 사람이 되고 싶지는 않지만 다시는 당신을 만나지 않겠습니다. 당신은 날 실망시켰어요. 잠시 후 그는 극장 밖으로 나왔다. 도리안 그레이는 자신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 검은 그림자가 비치는 을씨년스러운 아치길과 음산해 보이는 집들을 지나 어둠침침한 거리를 헤매다닌 기억이 났다.